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상태를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가 아니라 이 대학병원에서 집도한 의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내경 정맥의 60%가 훼손됐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혈전이 많이 껴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천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자, 여기에 지금 국내에 심혈관계의 이 명의로 알려진 교수가, 대학 교수가, 자, 그런 상황이 맞다면,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헬기로 이동했다면 그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를 거부한 이 명의는 그런 상황이면 바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산대학교 병원은 거기 관련된 명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서, 자,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서, 자, 이 몇째 가는, 그러니까 톱 클래스라고 합니다. 아주대학병원과 이 부산대학병원이 권역외상센터가 있고, 부산대학병원은 4년 연속 A급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권역외상센터가 없는 겁니다. 여기 관련 시설과 관련 명의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 외경맥이 60% 손상됐다. 자, 정맥에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라고 하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도 환자를 옮겼다는 것,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의사들도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가 설명하지 않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석 대변인이나 또는 인재 영입했던 그 의사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다분히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설명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이재명이 흉기 피습을 당한 날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고, 오전 10시 20분쯤에 흉기의 좌측 목 부위를 찔렸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이재명은 당시 목에 1cm가량의 열상을 입었고 20여 분 뒤에 119 구호차에 실려서 부산대병원으로 호송이 됐습니다. 자,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응급처치만 받고 바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는데, 자,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사건 발생 5시간입니다. 3시 20분입니다. 오후에. 자, 그리고 2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권철성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 수술을 받았다. 내경 정맥 60% 손상이 확인됐다.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았어. 그래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수술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2시간가량이 진행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민주당 인재영입 5호 강청희 의사도, 자, 의사협회 부회장입니다. 전 부회장. 자, 여기 관련해서 일각에서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지만 이 대표는 내정 경맥에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같으면 왜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같으면. 자, 의료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뿜어주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동맥이 대동맥이고 머리로 가는 첫 번째 가지 혈관이 경동맥입니다. 이 경동맥을 통해서 머리로 갔던 피가 다시 모여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혈관을 경정맥이라고 합니다. 경정맥은 혈류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혈관이 있고, 그래서 손상으로 출혈이 많아지면 생명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이재명은 흉기로 이 경정맥에 손상을 입고 이를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심혈관 수술 분야의 명의로 뽑히는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혈관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걸 혈관 재건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혈관 재건이라고 하면 찢어진 걸 꿰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을 넣었다는 건 일종의 인조혈관을 덧대 꿰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자, 내경 정맥 60%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만약 그 정도로 찢어진 거라면 손으로 눌러서 피가 멎는 건 쉽지 않다. 손으로 눌러서 피가 멎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목에 총을 맞으면 피가 콸콸 쏟아지는데, 내경 정맥은 60% 손상이라면 피가 그렇게 쏟아질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의 환자를 혈관을 누른 채 헬기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다.
자,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살인미수범입니다. 살인미수.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경 정맥이 60% 손상이라면 피가 그렇게 콸콸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총상을 입고 목에 이게 피가 콸콸 쏟아지는데 손을 잡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쇼크사로 숨지는 경우인데,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그 정도의 내경 정맥 60% 손상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자상을 입었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 상태에서 왜 수술을 받지 않고 서울대학 병원을 갔나? 이거는 그야말로 살인미수다. 살인미수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왜 경찰은 이게 경상이라고 했으며 상처 부위를 1cm라고 했는가? 그런데 갈수록 상처 부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1cm가 서울에 가더니 1.5cm, 다시 오늘 브리핑할 때는 2cm, 내일 되면 3cm인가? 계속해서 손가락 가지고 후벼 가지고 상처를 크게 만들고 있는가? 계속 병원에 앉아 있으려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피습당한 후에 도착한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서울대병원까지 몇 시간이 걸쳐서 이동한 뒤 수술을 받았다. 여기에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의사협회 관련된 자들 지금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익명의 글을 올리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심장내혈관 전문의들도 하나같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한 대학병원 교수는 경정맥이 60% 손상된 환자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데리고 간 거, 이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짓이다.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의학적 관점에서 경정맥은 진짜 위험한 부위인데 손상 환자가 발생한 후에 조치 절차를 생각해 보면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뉴스원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원에서 오늘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이 명의들을 관련해서 취재를 했는데, 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발표하고 브리핑한 내용을 설명해 주니까 미친 짓이다. 그거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인 미수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후 찍은 사진을 보면 피가 솟구치는 것 같지가 않고 목 근처에 근육이나 피부 근육, 신경 손상 등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정맥이 손상된 것 같지는 않고 목 근처에 근육이나 피부 근육, 신경 손상 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왜 서울대학교 집도한 교수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나? 그리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까지 갔는데 거기 왜 한 번 뜰 때마다 2천만 원이 드는 그 장비를 사용했나? 자, 일반인들도 오늘 댓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수술하는데 부산대학교에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겠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드는 헬기를 태워주나 묻고 있습니다. 이게 황제, 자, 이 이재명의 갑질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당 대표이기 때문에,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가? 자, 그래 놓고 지방 거점 병원을 만들고 이게 지방 공공의료기관을 육성하자 해놔놓고 당 대표가 앞서가 나서가지고 거기는 지방에는, 자, 이게 목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데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청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리고 이 상황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자,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지금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나와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불필요한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언론인께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를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대표 괜찮으시냐 하는 질문을 한 언론이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씁쓸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서울대학병원의 심혈관 전문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위에 60%나 손상을 입었는데 그 부위를 손으로 눌러서 서울까지 갈 수 없다는 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산대학병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부산대학교, 특히나 이 부산대학교 양산부산대학병원은 서울보다 빅5, 서울의 빅5 병원보다 심장수술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장수술을 잘하는 명의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수술을 받았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 지역병원, 그것도 거점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을 찾아서 믿고 국가 외상 응급치료 시스템을 신뢰하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혈세를 쏘아 부어서 가까스로 쏘아 올린 외상 응급 의료 시스템 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허물어 버렸다라고 직격탄 날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의대나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주장하는 이중적인 정치권 형태에 가슴을 치게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집회를 하고 저 목포인가 가서, 그리고 옆에 가서는 회를 먹고, 이런 행태가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건과 만약에 발표되라면 자작극은 불가능하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자작극은. 여기 말하는 것은, 자, 여기에 한 5mm만 안쪽으로 들어갔더라도 큰일 날 일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장 꿰매지 않으면 바로 사망인데, 자작극을 하려면 이재명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연습을 100만 번 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라면. 여기에 지금 정동맥이 피해를 입었더라면.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살도 그렇고 그런데, 피격도 그때 당시에 손을 잡고 본인이 빳빳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2cm, 11cm에서 12cm 정도 이렇게 긴 거였는데, 그리고 이재명은 오늘 발표한 건 2cm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가 피가 콸콸콸 쏟아날 정도의 경정동맥이 60%가 손실을 입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정치인들이 브리핑을 하니까 할수록 더 오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문가들은 지금 발칵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다, 또는 살인미수다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빨리 행태를 브리핑한 걸 놓고 많은 이 의료인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자, 이 이재명이 부산대 병원에서 이송돼 갖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왔는데, 그것도 헬기를 타고 왔다. 전체적으로 걸린 시간이 한 10시에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 이재명이 서울대학 병원에 올 때는 3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발표한 거 보니까 여기에 자, 이 내경 정맥이 60% 정도가 손상이 됐다. 그리고 9mm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밑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놓고 많은 의료인들, 전문의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부산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금방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울대학 병원으로 갔고, 거기다가 자, 서울대학교에 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 중환자실로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해도 중환자실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 병실을 구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은 바로 이렇게 맨 처음에 경찰에서 발표하기를 경정이다, 1cm 정도의 열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헬기를 타고 서울까지 가고 거기서 병상까지 다 확보하고 또 그리고 중환자실을 갔다. 이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자, 지금 본인이 30년 이상 이 의료인을 한 사람도 글을 올리고, 또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나 또는 이 전공의협회 뭐 회장,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비판의 글뿐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특혜도 하는 겁니다. 이러자 지금 최순실 씨, 개명한 이름은 최서원 씨인데,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윤아 씨도, 자, 본인도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글을 올렸습니다. 자, 정윤아 씨가 글을 올린 거, 아이고 나 죽는다, 빨리 헬기 태워주세요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정윤아 씨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멍 때리다가 모서리에 세게 찢었어. 그래서 피나고 부었는데 헬기 태워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의료계와 일부 시민들,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가세해서 이 서울대학교와 이재명 체계, 이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의료 이 체계, 이런 이재명에 대한 뭐 지나친 이 말하자면은 갑질이라 그럴까, 황제 뭐 이 의전, 이런 걸 놓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유라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상처에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가 1.5cm보다 더 크다. 아이고 나 죽는다. 정맥이 찢어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날에도 이재명이 지금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 하는 보도를 공유를 하면서 자 이렇게 젓가락으로 찌른 거냐 하고 썼습니다. 젓가락으로 찌른 거냐. 이게 지금 젓가락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뭔가 흉기가 아닌 것 같고 좀 뭔가 이 종이에 덮여져 있는데 그게 젓가락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진을 같이 옮기는데 지금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의료계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여한솔 강원도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 구급 헬기 이용한다. 왜? 일반인도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 서울대 가자. 이렇게 하면 119에서 헬기 태워주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수용 가능함에도 환자 사정으로 그 병원을 옮기는 경우 119 헬기가 이용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반 시민도 앞으로 이렇게 119 헬기 이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19 헬기가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기가 올라가고 이재명은 거기 수술할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리고 또 거기 간데 보니까 이재명이 지금 여기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거기에 지금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딱 도착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이상하고 수상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지금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 쪽에서 이게 지금 그 본인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있었다 하는 게 드러나면서 더더욱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뭔가 더불어민주당 쪽에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뭔가 큰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 자, 당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역구 당협위원장이고 현재 국회의원인 강훈식 의원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성관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내경정맥 손상이 확인된 경우 즉시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는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헬기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다. 자, 서울까지 헬기를 타고 간다면 중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중증이 아닌데 헬기를 타고 간다면 도무지 말이 맞지 않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국내의 유명한 대학 교수, 의과대학 교수 명의도 이걸 보고 자, 그게 사실이라면 민주당에서 발표한 게 사실이라면 그거야말로 살인미수다. 아니 그렇게 위급한 환자를 헬기를 태웠고 서울까지 간다? 살인미수다. 또 다른 교수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유라 씨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것도 지금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받고 병실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는 쉽게 간다는 겁니다. 쉽게. 자, 그래서 지금 이 건 관련해서 오늘 그 민주당의 인재 영입 5호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1cm 크기 열상기를 했는데 그게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서 2cm다. 그리고 지금 피하지방과 근육통을 모두 관통해가지고 내경정맥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자상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경정맥이 한 60%가 이 정맥이 손상이 됐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많은 의사들이 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 이 비슷한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자, 이 본인이 다쳐서 서울대학교에 가자 이러면 앞으로 이 다른 병원에 특히 지방에 있는 이 병원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응급 상황실이 아닌데 이 헬기를 이송하고 심지어 헬기에서 내려서 서울 중증 환자 공공 이송센터인 구급차를 타고 서울대 병원의 중환자실을 갔다. 이건 특혜 중에 특혜다 하는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료의 기본이 되는 중증도에 대한 분류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산의 현직 의사도 부산대학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인데 이것을 놔두고 서울대학병원에 옮긴 것. 그게 특혜이자 부산대학병원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 안에 있는 의사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교 의대, 의과대학 학생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응급 상황이 되면 2시간이나 헬기를 타고 서울로 향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대표 가족 핑계를 대며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대표 가족 핑계를 댔다는 것은 가족이 그를 가져가더라. 뭐, 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잘하는 곳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친이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하는 이 40대 강모 씨. 자, 이렇게 말합니다. 70대 내 아버지는 병실이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간신히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상 환자인 이재명 대표는 쉽게 헬기를 타고 또 부산에서 서울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다 놓치고 그러니까 지금 갑질하고 있고 황제질하고 있고 오만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그동안 이재명이 뭐 서민을 위해서 서민의 삶을 보듬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의 행동을 보면 서민 설자도 안 들어가는 너무나 많은 갑질을 해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이 7급 공무원 이야기 들어보면 그야말로 노비 정도였다. 노비 정도. 자, 수라상을 차려주고 자, 이 본인의 일제 샴푸를 사기 위해서 저 성남에서 청남동까지 몇 시간이 걸린 거에 가서 거기 사오기도 하고 그것도 법인카드로 심지어 자, 이 커피 믹서나 또는 배터리를 건전지를 사는데도 법인카드를 썼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돈 안 쓰고 밑에 사람을 부리더라. 이게 갑질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과의사 50대는 30년 동안 외과의사를 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또한 이 대표의 몸 상태를 부산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측이 아닌 민주당이 밝히는 것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료계가